한 호텔에서 식사를 마친 투숙객 20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구토와 설사를 하며 위가 타는 듯한 통증과 위 경련을 호소했고 발작 같은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호텔에서 벌어진 독살 사건이었을까요? 경찰은 독살 미수 사건으로 규정짓고 범인을 잡기 위해 호텔을 폐쇄합니다. 그리곤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던 어느 날 호텔 조리실에서 그 실마리가 발견됩니다. 요리사가 비스킷을 만들어 투숙객들에게 후식으로 제공했는데 알고 보니 조수가 쥐약을 만들기 위해 꺼내놓은 비소를 착각해 비스킷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투숙객은 없었지만 비소는 17, 18세기 전 유럽에서 살충제로 널리 쓰이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또한 독살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비소가 독약의 대명사처럼 사용된 데에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값도 쌌고 사용하기도 쉬웠던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비소를 먹으면 극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가 나는데 이때 탈수로 수분이 부족해져 즉각 수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경련과 혼수로 사망하기 쉬웠습니다. 비소는 아무런 맛이 없어 음식에 쉽게 탈 수 있었고 비소 중독은 식중독이나 콜레라와 유사해 독살의 흔적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검출도 쉽지 않아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기에 독살용으로 흔하게 사용됐고 그래서 비소는 과부 제조기 또는 재산을 빨리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속의 가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7, 18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갑자기 남자들의 사망이 늘어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다는 것과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사망과 비례해 혼자 된 과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때도 바로 이 시기였는데 당시 과부들의 화장대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화장품을 애용했다는 것. 그 화장품의 이름은 아쿠아토파나로 여자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비소로 만든 독약은 매우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는데 그중 단연 유명한 독약은 그녀들의 화장대의 아쿠아토파나였습니다. 아쿠아토파나는 줄리아 토파나라는 약제사가 만든 것으로 그녀가 약제사로 성장한 계기는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한 죄로 기소되었고 줄리아는 그 비법을 전수받아 향수와 화장품을 만드는 약제사로 성장했습니다. 줄리아 토파나가 만든 아쿠아토파나는 크림과 파우더 형태의 화장품이었는데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유리병에 담아 성수로 위장하거나 아름다운 화장품 용기에 넣어서 팔았습니다. 아쿠아토파나는 해골꽃이라고 불리는 금오초를 증류한 약재에 벨라돈나와 비소를 녹여 만든 무색 투명한 것으로 무려 600여 명의 남자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줄리아는 귀부인의 집에 일일이 방문하며 여성용품을 판매했고 그녀가 만든 독약 아쿠아토파나는 돈 많은 늙은 남편을 없애고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젊은 로마 안주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줄리아의 지침을 꼭 따라야 했습니다. 첫째, 사용하는 당사자의 입에는 절대로 대지 않을 것. 둘째, 남편이 접근할 때 뺨에 발라둘 것. 이 지침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아내의 뺨에 입술을 댄 남편들은 화장품 속의 아쿠아토파나로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갔고 과부 제조기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그 명성을 높여나갔습니다. 아쿠아토파나에 노출된 남편들은 처음엔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다음엔 복통, 구토 증상을 보이며 서서히 죽어갔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병들어 죽어간 데다가 사인이 제각각 달라서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아도 검증에 검증을 거치며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했고 신원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고객에게만 팔았기에 사업은 시칠리아, 나폴리,
로마로 확장되어 반백년 동안 부인들 사이에 비밀리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한 고객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아쿠아토파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맙니다. 고객은 남편이 먹을 수프에 독을 탔다가 남편이 진짜 죽을까 겁이 났는지 갑자기 울며 불며 먹지 말라고 만류를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의 고문으로 아쿠아토파나의 실체를 발설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교황청 당국도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독약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결국 정체가 발각된 줄리아는 모진 고문을 받다가 자신은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약을 팔았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줄리아 토파나의 고객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었고, 아쿠아토파나는 여자들을 구하기 위한 줄리아의 비방이었지만 정작 줄리아 자신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독약의 여왕이라 불리던 줄리아는 그 명성을 뒤로한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줄리아가 죽고 나서도 아쿠아토파나는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성을 구해줄 비방으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소를 이용한 독살이 끊이지 않자 프랑스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소를 팔지 못하게 했고, 영국에서는 쥐약 및 기타 비소가 든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소의 흰 가루가 설탕이나 밀가루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시커먼 그을음과 섞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독약의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였던 비소는 1832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마시가 비소의 검출법을 찾아낸 이후 비소를 베이스로 한 독살과 암살은 서서히 기세가 꺾이게 되었고, 각종 독극물 검출법이 등장하면서 독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비율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